알면서도 예. 또 한 번 양털깎기 당하고 질투의 심리와 탐욕의 심리가 역정보에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고요. 월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대안들 말씀드릴 텐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제가 역정보? 예. 그때 잠깐 언급하신 걸 제가 여쭤봤는데 근데 거기서 말씀하신 그 역정보라는 것이 예. 일단 조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기본 심리인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시골에 사는데 네. 땅이 좀 많아요. 그래서 팔고 싶어요. 네.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개발 호재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역정보는 이제 다른 정보를 네. 알려서 퍼뜨려서 살려고 할 때는 싸게 살려고 하고, 네. 팔려고 할 때는 더 올려서 비싸게 팔려고 하는 네. 그런 정보를 퍼뜨리는 걸 이제 역정보라고 하죠. 근데 그 역정보라는 게 그게 실제로 많이 있나요? 수시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례고요. 97년도에 동남아시아 버블 상태였습니다. 97년도 중후반부터 이제 그 IMF 사태가 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JP 모건이라는 미국의 증권사가 태국 바타와라는 채권, 태국 국채를 네. 되게 과도하게 투자를 많이 한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일시에 떠넘기는 상품, 누구한테 떠넘기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해서 만든 상품이 이제 다이아몬드 펀드였고, 한국에 이 상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 상품을 팔려면은 그럴듯한 보고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내놓고 다이아몬드를 팔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 운용사, 리스사 이런 데들이 다 많이 샀죠. 그래서 그거 조금이라도 산 데는 다 망했어요. 근데 사실 알면서도 예, 이번엔 다를 거야. 예, 혹은 아니야 이건 되게 좋아 보여. 예, 그러면서 또 나중에 또 한 번 양털깎기 당하고 예. 이게 사실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그런 이유는 이제 그 탐욕의 욕심. 역정보라는 건 쏠림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쏠려서 버블을 만들거나 아니면 패닉을 만들거나, 대부분 이제 버블을 만들 때 많이 역정보가 더 많이 이용되죠. 쏠림에서 돈을 버는 걸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이렇게 네네네. 표현해요. 그래서 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 있다. 그런 탐욕하고, 또는 주변에서 이미 그 쏠릴 때 돈을 번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질투. 아. 질투의 심리와 탐욕의 심리가 계속 이런 그 분위기에 역정보에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증권사나 이제 언론이 네. 이런 또 분위기를 조장하죠. 누가 돈을 많이 벌었더라, 관심이 많다. 그럼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보고서 많이 나오죠. 뭐 물론 그 당시만 이렇게 놓고 보면 예. 그게 가장 큰 화두이고 가장 예. 핫한 분야니까 예, 이걸 한번 들여다봅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을 텐데 예. 개 중에는 또 몰입꾼이 있을 수도 있는 아니, 거고. 몰입꾼이라는 거는 자기가 몰입꾼인지 몰라요. 우리 유튜브 방송하거나 증권사 보고서 내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곳에 이제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몰입꾼에 동원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안이 한 뭐 4-5가지 이렇게 그 월가에서 주로 활용되는 대안들 예.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 당하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바보 이론, 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바보 이론도 이제 이런 역정보에 쏠림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역정보에 이용당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바보 이론입니다. 그래서 바보 이론은 농업 이론에서 도입한 이론인데, 예를 들어서 가을에 이제 겨울에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와 배추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뭘 심어야 될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올해는 무를 많이 심어야 될지 배추를 많이 심어야 될지. 재작년 2년 동안 무 농사가 아주 돈을 못 벌었어요. 네. 그럼 사람들이 뭘 많이 심을까? 이번에는 배추를 많이 심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2년 동안 무가 피해를 많이 줬고 배추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배추 씨앗 사는데 줄을 쭉 서고 무는 아무도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배추는 너무 많으니까, 공급이 그렇죠. 많으니까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돈을 못 벌고,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가 네. 돈을 버는. 음. 그래서 이제 그 이론에서 보면은 다수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을 피하는 것이 돈을 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게 이제 바보 이론이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 2014년도에 자동차 부품회사. 네. 그래서 누가 이제 기업을 탐방을 가자. 좀 한 10분 늦게 갔어요. 도착을. 네.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붙잡더라고요. 안 듣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저기 좌석이 30석인데 50명이 와 있어요. 네. 경비 아저씨가 자기가 경비가 30년 됐는데 네. 자기 30년 경험으로 봐서 사람들이 저렇게 몰렸을 때는 꼭지다. 사면 안 된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5만 원, 6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반토막 났죠. 3만 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은 네. 그 배추를 심는 거죠. 배추만 심는 사람들은 결국 손해를 보고, 아무도 안 찾아올 때는 그게 이제 무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대안으로 이제 많이 활용하는 게
집중 투자라는 책 제목인데 거기에 보면 투자 거장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런 걸 된 게 있는데 짐 고든이라는 사람이 이제 면담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그 사람은 저는 골드만삭스가 네. 매수 추천하면 팔고 매도 의견 내면 사는 골드만삭스와 반대로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주식을 사고 싶으면 떨어뜨릴 목적으로 의견을 냈고 팔고 싶을 때는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역이용한 투자 방식이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유력증권사 보고서와 반대로 투자하는 것도 오히려 그 따라하는 것보다는 수익이 더 좋더라. 반대로 하는 것도 대안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애널리스트들과 반대로 투자하는 골드만삭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애널리스트와 반대로 투자하는 어떤 운용사에서 그걸 자랑하고 다녔어요. 우리는 애널리스트와 반대로 투자했더니 수익이 좋더라. 네. 그래서 대학 교수가 듣고 한번 그럼 검증해보자. 그러니까 10년 데이터를 가지고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추천하면은 팔고 매도 추천하면 사는 네. 그런 시뮬레이션을 10년 동안 해봤어요. 10년 동안 했더니 시장 대비 7% 아웃퍼폼 결과가. 근데 그 운용사랑 거의 비슷한 수준, 운용사 성과가 비슷한 애널리스트와 반대로 투자하는 것이, 의견과 반대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러니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 그럼요. 예,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저 같은 경우는 보고서 볼 때 그 사람의 과거에 추천했던 보고서들 그때부터 시점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대부분 애널리스트 이렇게 줄줄 흘러내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정보 유혹에 현혹되지 예.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떤 운용사는 책에서 봤는데 자기네들 투자 원칙 5가지가 있어요. 네. 5가지를 아침마다 와서 출근하자마자 큰 소리로 낭독하는 거예요. 매일. 이거 왜냐면 흔들리지 않게 해서. 혹시 대표님 뭐 컴퓨터나 사무실에 뭐 써 있는 문구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요 2가지 그림을 예. 타격의 과학. 네. 그 그림은 워렌 버핏도 방에다 붙여놓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테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예. 미국에서 유일하게 4할대 타자를 예. 타자인데 마지막 4할 타자. 예. 이 스트라이크 존에 보면 77개 공이 이렇게 드러나는 영역이 있는데 네. 여기 색깔이 있습니다. 각 존마다 색깔이 있는데 이게 맞아요. 타율이에요. 타율. 예. 그래서 테드 윌리엄스가 좋아하는 공만 쳤기 때문에 훌륭한 타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투자 기준에 들어오는 공이 들어올 때만 치는 투자하는 그런 투자 자세를 갖는 사람이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스트라이크 존에 내가 좋아하는 공만 쳤기 때문에 테드 윌리엄스가 4할 때 쳤듯이 돈을 버는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 기준을 잘 정하고 투자 기준 중에서 안타나 홈런이 될 가능성이 있는 투자 존, 네. 투자 기준 그걸 만들어서 그 기준을 정확히 잘 지키는 것. 그 기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워렌 버핏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그림을 워렌 버핏 방에 붙여놓고 타격의 과학이라는 그림을 붙여놓고 투자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스트라이크 존도 여기 보면 이제 3할 때도 있고 4할 때, 2할 때 이렇게 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가. 네. 그러면 4할 때 이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투자의 영역에서는 스트라이크 존이 타율이 3할 때도 칠만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자금 운용하면은 3할 때도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금이 많지 않은 데는 예. 4할 때만 존에만 들어온 것만 투자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감정 배제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감정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확고한 원칙을 지키고 감정 배제를 위해서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여기 있는 체크리스트는 예. 여기 대표님이 저희 회사에서 하시는 지금 건가요? 활용하고 있는 체크리스트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기업은 좀 찾을 수 있어요. 1번 산업 매력도 좋고 장기 성장 전망도 좋고 그다음에 경제적 혜자도 튼튼한데 네. 4번째 경영진의 자본 배분이 근데 이거를 그 4번째가 좀 1, 2, 3번은 저희가 이제 5스타, 스타 이제 1에서 5까지 별점을 매기는데 네. 경영진 자본 배분에서 저희 1스타 받는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1점. 거죠. 예. 원스타르면 너무 좋아 보여요. 원스타, 투스타 그러면 너무 좋아 보이니까 1점, 2점. 예, 그렇죠. 1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경영진의 자본 배분 못하는 기업 중에서 네. 큰 시세 날 종목은 앞으로 자본 배분을 잘할 수 있는 기업 찾는 것. 그럼 어떻게 그 종목을 고를 거냐 이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방법도 예, 좋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은 그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었는데 네. 4개 영역으로 나눠서 네. 여기 이제 그 칩으로 치는 거는 왼쪽 영역은 이제 가치주, 오른쪽 영역을 넓게 이제 성장주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가치주 중에서 그 가치주와 대박주, 네. 그냥 그 스트라이크 존을 좁게 가져와서 그쪽 영역을 이제 대박주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그 스트라이크 존이 좁은,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 보면은 우측으로는 그 종으로는 그 ROE를 표현했고 네네네. 횡으로는 PBR로. 네. 그래서 ROE가 훌륭한 기업, 네. PBR이 이제 싼 기업. 그래서 여기 싸고 이제 해서 EV 에빗으로 돼 있는데요. 예, 그렇죠? 예, 예. 요거 이제 무형 자산, 네. 그 플랫폼 이런 게 중요성이 커지면서 ROE보다는 ROIC가 더 유효한 그렇죠. 지표가 됐고, 네. 그 PBR보다는 EV 에빗다가 현금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을 보기 네. 위해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과거 이제 그 교과서식은 ROE와 PBR. 근데 우리나라는 2개 다 봐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자본 배분을 잘 못하는 기업들이 ROIC 높은 영역에 오는데 ROE는 낮아요. 그래서 그 2가지 지표를 동시에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게 우리나라는 맞다. ROE와 ROIC.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본 배분을 전반적으로 다 잘한다. 네, 이용하다. 네. 그러면 ROE 볼 필요 없이 ROIC 보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인들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좀 좁게 가져간다면 ROE 뭐 15% 이상, PBR 0.5 이하 이 영역에서 경제적 해제가 튼튼한 기업. 이런 게 투자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이제 그 여기 이제 그 보라색 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선이 이제 기울기인데 네. 기울기가 이렇게 큰 게 훌륭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파란색 선이 이제 가격이고 이제 네. 이게 그 빨간색 선이 이제 그 가치인데 가치에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은 게 이 기대 수익이잖아요. 네.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안 오르면 기대 수익이 점점 높아지는, 시간이 갈수록 그런 기업이 이제 구덴칩 영역에 있는 주식이죠. 정말 여기 계속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써 있는데 예, 예.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이 뒤따르면 예. 본래의 가치로 쫙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가치도 기울기를 더 높여주죠. 그래서 저희가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기업 찾는 것에 이제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까만 선이 원금 수준이다라고 보면은 네. 이제 그 구덴칩 주식은 하방 경직성이 적은, 밑으로 빠질 여지가 적은, 네. 하방 경직성이 있는. 네. 하방 경직성이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뭐 그 2차 전지니 바이오니 쏠림 현상이 좀 심했잖아요. 네. 쏠림 현상이 심하면은 이게 이제 그 가치와 가치는 계속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격은 옆에 있으니까 괴리가 커지죠. 예, 기대 수익이 갈수록 커지는. 네. 그 쏠림 현상이 있을 때는 그 구덴칩 주식들은 위로 예. 수익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는. 그래서 쏠림 후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이 구덴칩의 주식은 행운이 따라하는 주식이 이 영역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ROIC랑 구덴칩 영역에 있는 주식이 성장주 영역으로 가면은 아. 그게 행운이 따른다. 그래서 이제 그 잘못돼도 돈을 잃을 게 없고 내가 잘못 판단해도. 네. 근데 잘 되면은 행운도 따라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영역. 요 영역에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서. 그래서 이제 그 이게 좋은 그 요즘 같은 때 가장 그 제가 이제 설명하고 싶었던 게 제가 가장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고 싶은 게 사실은 예일 모델이에요. 예일 대학교. 예, 예일 대학교에서 투자에 대한 그 모델을 만들어 온 게 예일 모델이라고 해서. 네. 근데 이제 그 예일 대학이 이제 그 포도 재단이라는 데가 이제 주식형 펀드에 아웃소싱 간접 투자를 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대형 성장주들이 급락하니까 손실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예일대 교수들한테 자기 그 과거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의뢰합니다. 포드 재단이. 예. 분석했더니 아까 바보 이론에 대부분 사람들이 배추를 몰려다니듯이 배추만 몰려다니는 거예요. 누가 많이 심는다라면 그쪽 몰려다니고. 그래서 반대를 해보자. 네. 이번에 이제 대다수가 무를 심으면 배추를 심으면 우리 무를 심고, 대다수가 무를 심으면 우리 배추 심고 거꾸로 가보자 그랬더니 그때부터 돈이 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7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예일 대학이 전 세계 연기금 중에서 수익이 가장 좋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발전시키죠. 그런 변화를 발전시키는 이런 것을 예일 모델이라고 하죠. 밸류 파트너스 예. 홈페이지에 예. 글을 써놓으신 게 있는데 3가지. 예, 3P. 예, 3P, 예. 3P. 예. 그래서 이제 그 3P라고 하면은 그 필라서피. 예. 필라서피 이제 투자 기준을 의미하거든요.
철학에 배어 있는 투자 기준을 어떻게 잘 음. 좋은 철학 기준을 가지고 철학일 수도 있고 원칙일 수도 있고 예, 기준일 수도 좋은 있고. 투자 기준을 가지고 있고 예. 프로세스는 이제 절차, 절차. 예, 습관 이런 거죠. 그 아까 뭐 체크리스트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체크리스트 있고 이런 걸 실천할 수 있는 피플 사람. 그래서 필라소피, 프로세서, 피플 3P가 잘 돼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좋은 그 운용사 선정할지 다룬 논문들도 있어요. 그 논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기준이 그 논문에 한 4가지, 제가 한 논문에 봤는데 한 4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네 가지 조건이 첫 번째가 투자 원칙을 잘 만들어서 네.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네. 운용사. 네. 예,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20년 이상 운용 경험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운용 경험이 있는지. 네. 20년 이상. 그 세 번째는 대주주와 네. 대표이사, 운용자가 같은 동일인 것.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일치하느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주주와 운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시장이 흔들리면은, 시장이 유혹하면은 대주주가 압력에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도 과거에 많은 그런 경험을 했고 대주주가 압력 씁니다. 네가 뭐라고,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다야, 세상 네가 다 알아. 너 바꿔. 네가 바뀌어야 돼. 뭐 이렇게 욕을 한다고요. 그럼 철학이 또 흔들리죠. 그렇죠. 철학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철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대주주와 운용자가 같을 것.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운용 수익률이나 수탁구를 과시하지 않는. 이 과시하는 것은 사실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논문에서. 그 수익률이 좋다고, 과거 수익률이 좋다고 과시하는 것은 사실은 쏠림의 함정으로 유도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피해자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그건 안 되는 거다.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운용자로서는 그걸 지켜야 된다. 과시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제 다른 논문에서는 그 의사결정 구조가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가장 적합한 의사결정 구조인가, 운용자들이 몇 명이 의사결정하는 것이 수익률이 가장 좋은가,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의사결정 구조를 한번 그 판단해 보자. 네. 그 논문의 결론은 2~3명이 판단해서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 운용사가 최고의 성과가 좋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통 구조가 그 임원 됐다고 해서 방에 별도 들어가서 직원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그냥 그 단절되는 거잖아요. 소통 구조가. 별도로 대표이사 됐다고, CIO 됐다고 별도로 방에 들어가고. 이런 운용사보다는 그냥 열린 공간에서 항상 소통하는 직원들과 대표이사 또는 CIO가 항상 소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운용사들이 성과가 안정적이고 좋더라. 그래서 이제 그 2가지까지 하면 6가지가 좋은 운용사, 그런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그 평생 파트너를 가지고 그 가고 싶은 동반자로 가고 싶은 운용사는 그런 6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그런 운용사가 그 고르는 게 적합하지 않나. 야,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윤종엽 대표님, 저희 오늘 이제 2번째 함께 해주셨는데 할 때마다 뭐 1시간, 2시간이 훅훅 지나갑니다. 또 다른 분들 뭐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이런 분들한테는 또 들을 수 없는 20년, 30년, 38년의 내공과 또 경험을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종종 저희가 또 이제 지혜와 식견을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목 상태도 이제 막 좋지 않으신데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